셋, 둘, 하나. 감독님들 안녕하세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디카도쿠 나실장입니다. 추석 긴 연휴 때 업로드한 영상이죠. 라인 스키핑, 풀프레임 리드아웃, 픽셀 비닝, 그리고 오버 샘플링까지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사실 제 20년의 카메라 경험기를 이야기한 4부작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 촬영은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요. 좀 바빴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불황이라서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촬영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필 촬영이나 학회 촬영, 배우 화보 메이킹, 그리고 제 전문인 콘텐츠 제작까지 쉴 새 없는 한 달이었는데 그 와중에 연식이 좀 된 렌즈를 하나 꺼내봤고요. 오늘은 이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는 소니에서 만든 가장 작은 렌즈이고 또 가장 얇은 렌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니에서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는 렌즈죠. 바로 소니 20mm f2.8 E마운트 렌즈입니다. 팬케이크 렌즈라고 하죠. 작은 사이즈의 렌즈를 카메라 업계에서 부르는 용어인데 저에게 팬케이크 렌즈는 두 가지 기억이 나네요. 하나는 니콘 45 f2.8 렌즈 P 렌즈고 또 하나는 펜탁스 카메라의 영원한 바디캡 40mm 2.8 리미티드 렌즈. 써봤던 것 중에는 캐논 EF 40mm 렌즈도 있어요. 저에게는 두께는 이 정도는 돼야지 팬케이크 렌즈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소니에서 나온 번들 중 렌즈 리버전인 2860 침동식 렌즈를 팬케이크 렌즈라고 부르는 리뷰만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버들이 있었죠. 물론 번들 렌즈를 많이 팔고 싶은 소니 카메라나 카메라 회사 이야기를 대신해야 되는 리뷰 전문 유튜버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당신들 눈에는 그게 팬케이크야?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펜탁스 리미티드 렌즈가 지하에서 웃겠다, 지인들하고 그런 얘기 하면서 제꼈거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 소니 번들 줌이 어떻게 팬케이크입니까? 그 두께를 썰어 먹을 수 있어? 마카롱이나 뚱카롱이라고 부른다면 모를까, 마케팅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뚱카롱이 귀엽긴 하겠네요. 차라리 뚱카롱 렌즈라고 하지. 다시 얘기로 돌아와 보자면은 필름 시절 팬케이크 렌즈들은 다 MF 렌즈들이었죠. 그나마 펜탁스의 리미티드 5총사가 AF가 되긴 했었는데 AF를 지원하면서도 그 옛날 필름 시절 팬케이크 렌즈 두께를 만들기는 구조적으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렌즈가 후드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후드가 생겼는데 사실 이 후드는 그렇게 정말 쓰고 싶진 않은데 이 후드를 끼우면은 UV 필터를 낀 상태로 필터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꽃잎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렌즈캡 안 쓰고 후드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양에서 나온 AF 35mm 2.8 렌즈가 있긴 하죠. 근데 그 렌즈가 AF 속도도 조금 느리고 제 기준에는 촬영 중 좀 AF 소음이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뭉개지는 거 둘째 치고 색소차가 심해서 삼양 35mm 그 타이니 렌즈들은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즈하고 비교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소니에서 만든 G 단렌즈 3총사도 있죠. 작아요. 알죠? 물론 이 G 렌즈 단렌즈 3총사가 좋긴 한데 아는데요. 그게 비싸요. 80만 원씩 하거든요. 지네가 시네마 렌즈야, 프라임 렌즈야, G 렌즈 단렌즈 3총사도 팬케이크 렌즈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팬케이크를 못 드셔보셨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소니 20mm 렌즈는 소니가 작정하고 바디캡으로 만들었던 렌즈예요. 이게 무려 10년 전에 나온 렌즈거든요. 2013년에 나왔는데 모르셨나요? 감독님들 지금까지 풀프레임 카메라만 쓰셔서 그래요. 이 렌즈는 풀프레임 E마운트 렌즈가 아니고요, F2 렌즈가 아니고 E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롭 바디 렌즈예요. APS-C 바디용 렌즈인 겁니다. 하지만 얇았죠? 진짜 얇아요. 이 렌즈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얇다는 거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그 이외의 특징이 다 단점이긴 한데 최대 개방된 외곽 수차라든지 약간 소프트한 느낌도 있고요. 알파 6000에다가 이 렌즈를 처음 물려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FW50 배터리여가지고 그립도 얇았단 말이죠. 이 렌즈까지 달면은 와 진짜 2400만 화소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겠구나.
아, 2014년도는 신세계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개쩐다 얇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후에 나온 모든 브랜드의 모든 렌즈들이 이 20mm 렌즈보다 얇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얇아요. 정말 얇아. 이 렌즈 말고도 비슷하게 나온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16mm 렌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안 좋아요. 이 렌즈의 장점은 20mm 크롬 렌즈이기 때문에 APS-C 카메라나 풀프레임의 S35 모드에서 30mm의 파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α7C2하고 α7CR의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처럼 풀프레임이 우주 최고다, 뭐 고급 기종의 가성비다, 보급하다, 뭐 팀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아셨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소니의 APS-C 크롭 바디만 4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카메라들을 모두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크롭도 있죠. 알파 6700. 이 카메라 정말 좋아요. 소니에서 왜 추가로 마케팅이나 광고를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카메라거든요. 이 크롭 유저들의 정말 그 한이죠. 앞에 다이얼이 있다. 앞에 다이얼이 있다. 뭐 그거 말고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알파 6700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해볼게요. 이 20mm 렌즈의 화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 사이즈의 단렌즈에서 화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20mm 크롬 렌즈가 보여주는 30mm, 그러니까 1.5배 곱해서 30mm가 되는데 그 화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 기억에 소니가 이 렌즈 처음 내놨을 때 셀카 렌즈라고 했었거든요. 셀카만 찍기에는 렌즈의 활용성이 너무 좋긴 해요. 뭐 가까운 것도 잘 찍고 먼 것도 잘 찍고 최대 개방에서 화질이 좀 아쉽다? 같은 화각에 자이즈 렌즈나 G 렌즈가 있다고 치더라도 조리개 개방할 일이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 렌즈들도 조리개 최대 개방하면 좀 날라요. 그래서 실사용 할 때는 조금씩 조여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20mm 렌즈는 f2.8이지만 조리개 f4만 되더라도 화질이 쓸만하고요. 뭐 5.6까지 조이면은 뭐 컨트라스트나 선회도가 뭐 짜이즈 오지 않습니다. 이 렌즈가 AF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빠른 편이에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요 렌즈를 물려서 쓰고 있는 알파 6700이 좋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돈 벌러 나갈 때는 너무 작아서 쪽팔린 렌즈이긴 해요. 나 혼자 쓰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약간 스냅을 찍거나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셔터 누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말 좋은 렌즈거든요. 이 렌즈 쓰면은 심지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캔디드를 찍거나 뭐 스냅 찍기 좋다. f2.8 근거리의 아웃포커싱이 괜찮아요. 크롭에서 f2.8이면 사실 f4 정도, 뭐 3.2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두운 데서도 뭐 f2.8이면 좋죠. 디스토션이 있어? 그건 라이트룸에서 만지면 되고 약간 배럴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는 소니에서 바디에서도 대부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렌즈가 뭐 최고의 가격, 최고의 성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 최고의 성능 뭐 이런 카메라나 렌즈는 애초에 없고요. 뭐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좋네, 의외네, 괜찮은데 뭐 너무 비싸지 않고 이 정도 퀄리티면 대중성이 있겠는데 뭐 이런 거를 좋은 렌즈라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렌즈가 풀 프레임에서 써도 좋아요. α7C2에서 슈퍼 35mm, 뭐 F35 모드에서는 1400만 화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괜찮죠. 1400만 화소 A2 사이즈로 인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α7CR에서는 슈퍼 35 모드는 2600만 화소. 아, 좋아요. 알파 6700도 2600만 화소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같은 센서 아닌가? 뭐 아웃풋은 몇 픽셀 차이 안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듀얼 베이스도 800, 2500이 비슷한데 6700이랑 FX30도 뭐 모르죠. 아무튼 APS-C 바디에서 2600만 화소에 30mm로 찍는데 렌즈 두께가 2cm다? 이 정도면 괜찮죠. 다 제끼고 귀여워서 괜찮아요. 아무튼 알파 6700을 빌려 쓰게 되어서 귀여워서 이 렌즈를 다시 한번 꺼내 봤고요. 그리고 알파 6700까지 포함하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APS-C 크롭 바디가 4개나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영상에서는 왜 나 실장은 APS-C 크롭 바디를 쓰는가, 왜 그것도 4개나 쓰냐,
뭐 그런 이야기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너무 다들 풀프레임만 쓰자고 얘기를 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독님들 올라가십시오.